걸어서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오는 것도 1,000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게 1,000원이면 어떤 게 기본이 돼요? 그 자리에서 뭐 죽든지 아니면 그냥 정치용서 가든지 그게 끝인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 교육을 스푼 김정아입니다. 충서!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은 사랑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요즘 댓글들 너무 응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댓글 주신 분들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이북 한방에서 다리 꺾인 량식 창고장의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제가 그때 수류탄 폭발 사건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예, 수류탄 폭발 사건 주제를 다룰 때 저희 대대에서 탈영병이 수류탄을 가지고 탈용을 해가지고 열차에서 폭파시킨 사건으로 해서 저희 대대가 감사 시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대대장하고 대대정치정원이 부대 양식 비리 문제가 들통이 났는데, 부대 양식을 먼저 땡겨 먹었다던가 아니면 부대 양식을 가지고 부대 손님 오는 대접을 했다던가, 부대 양식 문제를 가지고 좀 실제 양식에 쓰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또 다른 데 썼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대 군인들의 식량 공급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탈영병이 구타 때문에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다. 그 문제가 그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경경비 총국 산하가 워낙 이렇게 식량의 고난을 겪는 부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국경경비 총국 산하 해안경비대인데, 해안경비대면 식량이라는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은데 뭐 때문에 얘네가 이 지경까지 난 거야? 이렇게 돼서 그때 감사가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 감사에서 대대본부 식량 자체가 애초에 공급되는 게 제대로 공급 못 되는 게 들통이 났고, 결국은 대대장하고 대대정치전 지시 때문에 이 양식 문제가 양식 비리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때 당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시는 대대장과 대대정치전이 내린 건데 실제 그 희생양들은 바로 후방부 관계자들이겠죠. 그래서 당시 후방부 대대장, 그리고 양식과장, 그리고 양식 창고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이 양식 창고장이 누구였냐면 제 군사복무 군입대 시절의 첫 예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9살이었고 제가 영양실조가 살짝 오면서 기한전 승급이라는 그 모구리 간첩 사건 이후에 제가 기한전 승급, 기한전 승급이라는 게 전사에서 상등병 연장을 원래는 1년 있다가 받습니다. 상등병 군사친구를. 근데 저는 10개월 만에 받았거든요. 실제 부대에 배치된 거는 제가 11월이기 때문에 원래 내 군사친구를 받으려면 11월 달에 받는 게 맞는데, 그때 8월 말인가 9월 초에 제가 군사친구를 받았거든요. 대대장이 직접 내려와서 군사친구를 그때 줬고, 그리고 그 해에 영양실조 걸릴 것 같으니까 동계훈련 되기 전에 이미 10월달에 전 표창휴가로 한 달 동안 경성 양아버지네 집에 가서 몸보신을 그때 했댔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저를 중대에 안 내려보내고 대대본부로 좀 뒀습니다. 당시 대대장하고 저희 양아버지가 좀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대대정치전이 그때 당시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있으면서 그 경성 온천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양아버지가 경성 온천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했어요. 대대정치전이 그때 배가 차에 깔렸거든요. 덥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 밑에서 자다가 차가 이게 언덕바지에서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배를 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때 수술받은 문제 때문에 그때 경성 온천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대본부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중대는 강산이 금호중대인데 제가 10개월 만에는 대대본부에서 휴가 끝나고 와서는 동계훈련, 그해 동계훈련부터는 제가 대대본부에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까지 아마 한 1년 정도 제가 대대본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대본부에 있으면서 제가 누구라는 게 거기에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아버지가 그때 당시 연대정치원이고 이러다니까 양식 창고장이 여기에 대대정치원이 경성 온천에 가는 그 식량을 양식 창고장이 다 보장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짐 싸고 가는 일행들 이거 도시락 이 문제도 양식창고장이 직접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창고장이 나를 알게 됐고 나하고 같이 뭔가 계속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양식창고장이 그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식창고장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더 디테일하게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연애를 많이 했는데 이 조사에서 양식창고장이 제일 먼저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충격받았죠. 근데 그때 당시 조사가 어떻게 그 안에 장교들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지만 보위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 첫 시작부터 강도 높은 고문이 시작되는데 거진 계속 이만한 각자를 계속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빨도 한 3대인가 부러져 나가고 어승어 각자를 이 무릎 밑에다가 딱 이 무릎이잖아요. 무릎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다가 어승어 각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열을 무릎 꿇고 앉아있게 했답니다. 그리고 계속 등대로 이렇게 계속 또 맞고 그렇게 했는데 당시 이 조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진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가 한 달 정도 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한 달 정도 조사 있은 후에 조사 이후에 나왔는데 이게 걷지를 못해요. 원래 후방부 소속이어서 운수소대하고 후방부하고 같이 침실을 썼는데 양식창고장은 운수소대 병실에 못 있고 이게 걷지를 못하고 완전히 이게 무릎이 꺾인 상태여서 그래서 그때 군간사택에 그 원래 양식 과장네 집을 원래 썼는데 그쪽에 못 있고 다른 분의 집에 뭐 운수소대장네 집에 그때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거기 못 오게 하더라고요. 상태가 너무 엉망이니까. 근데 문제는 대대본부에서 이 사건에서 제일 걸린 사람이 5사람인데 대대장, 대대정치돈, 후방부 대대장, 양식과장, 양식창고장 여기서 살아난 사람이 딱 2사람입니다. 누가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대대정치돈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대대정치돈이 대대본부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 그래서 대대정치돈을 살리기 위해서 협조하는 조건으로 풀려난 사람이 양식창고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누가 다 뒤집었었냐? 대대장이 이 죄를 다 뒤집었었고 대대장이 모두 지시한 거다. 양식창고장이 여기서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참모장 대대장이 결국은 참모장으로 강직이 돼가지고 양아버지 고향이 있는 그 금야 쪽에 뭐 대대에 거긴 진짜 정말 외진되고 못 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엄마 말로는 야 너희 대대장 강직대 간거 진짜 사람 못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대대장으로 참모장으로 강직돼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방부 대대장하고 양식과장은 군복 벗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지만 대정치돈이 힘을 써서 출당까지는 안 시켰어요. 그냥 강직으로 해서 제대된 걸로. 제대도 그때 대정치돈이 많이 힘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창고장은 일단 한 달 만에 그런 거짓 증언으로 해서 풀려났어요. 풀려놓고 양식창고장은 어디에 배치됐냐? 저기에 배치됐습니다. 신포초소에. 원래 양식창고장 군사친구가 상사였는데 하사로 강직이 됩니다. 하사로 강직이 되고 양식창고장 자리에서 해임이 되면서 신포항 단속초소에 고정 인력으로 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냐면 대정치돈 뭐 이렇게 증언해줬는데 그래도 살아남았냐라는 문제인데 오히려 양식창고장보다도 신포 단속초소 고정 인력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꿀보직이라는 거예요. 이 신포항 안에 있는 초소인데 신포대대 소속 신포항 안에 있는 초소인데 신포항에 드나드는 모든 어선들을 다 단속합니다. 규정을 단속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규정대로 하려면 너무나도 뭐가 장비가 많으니까 그 규정에 지키려는 장비를 돈 주고 사느니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뇌물고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항에 드나든 모든 어선들은 이 초소에 다 검료를 받습니다. 초소에서 출항 승인을 해줘야 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신포대대에서는 이 신포항 단속 초소가 완전히 꿀보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고정으로 배치되면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그 처소에 내려갔거든요. 소속을 거기 있고 일단은 몸보신 다 한 다음에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저도 중대본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친구 그때 당시 이 양식 창고장 꿈이 뭐였냐면 장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군관학교 추천을 대중지도원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입당은 됐지만 군관학교 추천은 끝내 못 받았다 해요. 왜냐면 강등된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 장교 꿈은 포기하고 나중에 제대됐어요. 내가 장교가 돼서 그때 당시 부대에 타고 왔을 때 그때는 이미 뭐 한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니까, 그때 내가 심포초소에 내가 들리려고 들린 게 아닌데 대대본부에 와서 인사를 하고 대대본부에서 군의하고 같이 내려가던 길에 군의가 심포초소에 들어가자 이랬는데, 이 사람이 심포초소에 배치된 걸 그때 당시엔 난 몰랐댔습니다. 근데 심포초소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야? 여기 왜 있지? 나는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제대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중대로 내려가고 이 사람은 그때 완전히 다리 꺾인 상태에서 분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는 심포초소로 왔다. 오히려 잘 됐지 않았나? 이랬더니 잘 되긴 했는데, 내가 그때 당시 소위별 받고 탁 간 걸 보고 역시 너는 장교가 됐네. 나는 끝내 못됐어. 추천을 계속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끝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 날 보고서 많이 절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탈북 하기 전에 2005년도인가 제가 평성에 사촌 언니하고 그 한국 CD 장사를 할 때, 그때 평성역전에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원래 평안도 분이었는데 순천에서 그때 결혼을 하고 살고, 나도 뭐 서로 각자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억 삼아 한번 또 둘이 만나서, 만난 김에 너무 반가워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술 한잔 하면서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을 해서 이 친구가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전후 사연은 나는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진짜 주범은 대대 정치지도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피해서 하는 희생양은 대대장과 후방부 장교들이었고, 대대장이 정말로 조금 센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때 대대장이 살았을 거다. 대대 정치지도원이 죽고. 근데 대대장이 진짜 마음이 좀 상당히 약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대장이 상당히 순둥이였다. 그런 대대장 때문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대대장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대대장은 오히려 강등되고, 나중에 그분이 그 참모장 자리에서 끝내 제대돼 가지고 좀 상당히 힘들게 산다는 걸 제가 양아버지 통해서 들었거든요. 결국은 북한군 부대 안에서도 비리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누가 더 잔머리를 쏘냐, 권력을 잡냐 하는 데 따라서 결국은 그 운명도 놓이는 것 같아요. 당시 양식 창고장 보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왜 그런 거짓 증언 했냐고 했더니, 네 그 자리에 들어가 봐. 걔네 사람 때리는 게 보이부는 진짜로 걸어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오면 그 1,000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걸어서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오는 것도 1,000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게 1,000원이면 어떤 게 기본인데, 그 자리에서 뭐 죽든지 아니면 그냥 정치범 수용소 가든지 그게 끝인 거야. 보이부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보이부에서 고문받던 이 얘기는 하면서 지금도 평생 다시는 보이부 사람들하고 마주 보기도 싫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평양시 보이부, 더 보이부 소속의 보이지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부 사람들을 뭐 싫다면서 이랬는데 진짜 보이부의 힘을 거기 들어가서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려면 보이부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는 좋게 유지해야 되고, 절대로 저 사람들하고는 도전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마주 붙지는 않겠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면서 너도 조심해. 보이부하고는 절대로 엮이면 안 돼. 이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보이부 스파이를 했더니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나보다 한 수도네 이러면서 그때 그 추억을 얘기했댔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에는 이렇게 후방부 비리 때문에 보이부 깜방에 들어가서 실제 무릎 꿇겠던 양식 창고장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군 내부 시스템에는 이렇게
권력이 오히려 더 힘이고 그 안에 정의와 진실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송 내용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꼭 다녀가신 흔적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쭉!